알슨의 라이브입니다. 자, 드디어 프리미어리가 이제 개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름 내내. 자, 그 많은 팀들이 이제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뭐 프리시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도 그렇고 뭐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첼시 뭐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또 치르고 있는데, 자, 저희가 또 달순이 라이브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팀들의 프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6일 동안 하면 지난 시즌 얘기했던 빅6 팀들 하나하나씩 다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 하루는 전체적인 전망. 굉장히 치밀하지 않습니까? 친절하고.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자, 리버풀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리버풀을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 지난 시즌 굉장히 인상 깊은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리버풀이 다가오는 바로 그냥 코앞에 있는 일요일 밤에 맨시티와 커뮤니티 실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을 먼저 딱 시즌 전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은 개막 직전까지는 문이 엽니다. 그러니까 8월 10일 날 프리미어리가 개막을 하니까 그 전까지만 딱 그 선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딱 전망한 팀들은 약간의 선수의 이동은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혹시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요 딱 시점으로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 시즌 그래도 살짝 한번 돌아볼까요? 좋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아쉬운 것도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굉장히 아쉬운 건 뭘까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정말 간발의 차로 놓친 거겠죠. 이렇게 잘 싸우고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 놓친 팀이 없죠, 사실. 38경기에서 1패밖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딱 1패 당했는데 승점 1점 차로 맨시티에게 우승을 내줬습니다. 사실 이건 맨시티가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1패를 하고도 우승을 못했을까요? 발목을 잡은 건 무승부가 있습니다. 7무를 해버렸어요. 사실 맨시티가 패배는 4패로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은 딱 한 번밖에 안 졌고요. 리버풀이 지난 시즌 안필드, 즉 홈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은 프리미어리그 유일한 팀입니다. 그만큼 리버풀이 홈에서의 정말 극강의 모드, 그리고 뭐 전체 합쳐서 1패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즌이었는데 그 1월이었나요? 1월 초에 맨시티 원정 가서 진 거. 딱 그거 한 번 졌는데 그냥 준우승. 이건 진짜 사실 좀 많이 아쉬운 거죠. 또 하지만 굉장히 또 이 리버풀 쪽에서는 또 좋은 또 기억도 있죠. 바로 14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것입니다. 2005년 저도 사실 제가 그거 중계했었거든요. 이스탄불의 기적 이후에 다시 한번 14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는데 토트넘을 딱 잡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거 지금 찍고 있는 저희 사모기가 토트넘 팬, 그 기억 어때? 안 좋아? 자, 뭐, 하지만, 뭐, 콧분들에게는 정말 어찌 보면 되게 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는데, 과정이 진짜 뭐 극적이었죠. 바르셀로나 잡고, 또 마지막, 이제 결승에서는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까지 잡으면서 우승을 했는데, 리그에서는 비록 준우승에 머물긴 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로 놓고 보면 리그 2위, 챔스 우승, 좋은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리버풀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5가지 이유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4시즌 차를 맞았던 클롭 감독의 전술적인 완성도가 올라간 것. 완성도가 꾸려진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누라라 불리우는 최전방 공격 라인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실제 득점왕, 공동 득점왕이 나왔는데 2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이 마누라 라인에서 나왔던 거죠. 세 번째는 이 선수를 빼놓고 리버풀의 지난 시즌을 얘기할 수가 없죠. 만다이크의 영입이 리버풀의 정말 큰 고민이었던 그 수비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전체적인 무게감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반다이크의 존재감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건 정말 리버풀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고민했던 라인이 안정감 혹은 폭발력을 더한 건데 바로 좌우 풀백이죠. 로버트슨과 아놀드라고 하는 선수가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고 적응을 하면서 폭발력을 더했던 것. 마지막 5번째는 그 선수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벌써 옛 이름이 됐는데 카리우스, 혹은 뭐 미뇰레, 좀 많이 부족했던 그 골키퍼 라인에 알리송이라고 하는 선수, 새로 영입한 알리송이라는 골키퍼가 거의 프리미어리그 탑급의 세이브라든지 혹은 후방 빌드업을 보여주면서 리버풀의 안정감을 꾀한 것이 리버풀이 지난 시즌 정말 좋은 성적, 프리미어리그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유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즌 준비하고 있는 걸 한번 볼까요? 뭐 가장 준비하고 있는 거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그런 걸 봐야 되겠죠. 선수
인아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리버풀은 이번 여름은요, 뭐 이렇게 특별히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나간 선수는 스터리지, 그리고 모레노, 그 왼쪽 수비수. 근데 스터리지나 모레노나 어때요? 네, 별로 이렇게 조금 잘 못했던 친구들이라서 뭐 크게 뭐 전력의 이동이 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몇몇 주요한 선수들이 나가지 않은 게 더 이렇게 의미 있는 보강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간 선수가 크진 않고요. 자, 리버풀이 그러면 누굴 데려왔느냐? 리버풀이 사실 데려온 선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데려온 두 선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살과 17살입니다. 이거 프리미어리그 자격이 되나?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로 얘기하면 학생 정도의 나이인데 16살의 하비 엘리엇. 이 선수는 이제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인데요. 풀럼에서 뛸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풀럼에서 1군 데뷔 무대를 몇 살 때 했냐면 15살 때 했습니다. 15살 174일. 예. 이건 몇 살 우리로 하면 중학생 되나? 고1인가? 어쨌든 요 정도 나이 때 하비 엘리엇이 했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 리그도 뛰었는데 그때가 16살 때입니다. 만으로 16살 30일. 그때 하비 엘리엇이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망주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이제 17살의 중앙 수비수, 그 네덜란드의 반다이크 때문에 리버풀이 좀 이렇게 한번 확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 반덴베르 선수를 데려왔는데 두 선수 다 아주 훌륭한 재능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16살과 17살 선수를 데려와서 당장 리버풀과 같은 그런 큰 클럽에서 주전으로 뛰기는 미래 전력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어떤 전력이 어떤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프리시즌 어때? 이런 거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프리시즌 어때? 이렇게 봐야 되는데 프리시즌 좀 어려워요. 예, 리버풀이 프리시즌 좀 힘드네요. 보면 지금 도르트문트, 세비야, 나폴리 이런 팀들하고 막 계속 경기를 하고 있는데 졌어요. 예, 이기는 경기가 없네요. 그래서 좀 힘든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클럽 감독은 뭐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상자들이 좀 있다는 걸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냐면 뭐 샤킬이라든지 나비 케이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선수들이 못 들어왔죠, 아직 프리시즌에. 누구냐면 피르미누, 마네, 살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이렇게 대륙대회 나가느라고 아직 휴가 줘야 되잖아요. 그 열심히 대표팀 뛰었는데 바로 들어오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번 프리시즌 때 아직 그 초반에는 좀 못 뛰었습니다. 전력이 좀 온전치 않고 그런 상태에서 좀 나이 어린 선수들 를 뭐 켄트라든지 우드번이라든지 브루스터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좀 많이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결과적으로는 좀 프리시즌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부상자가 있어서 아직 합류 못한 것, 대표팀 갔다가 아직 합류 못한 이런 주전급 선수들이 많다. 요거는 조금 생각하면서 프리시즌을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저희가 그래도 시즌 프리뷰인데 올 시즌 리버풀 어떻게 될 것 같냐, 선발 예상, 주축 선수 예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좀 모험스럽습니다. 아직 시즌도 개막 안 했는데 시즌 선발을 그것도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근데요, 리버풀은 어렵진 않습니다. 선수단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상 거의 지난 시즌 라인업이 주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일단 뭐 리버풀은 클럽 감독의 축구 그대로 4-3-3을 쓸 텐데요. 최전방에는 마누라 라인 그대로 나오겠죠. 마네, 피르미누, 살라 이런 선수들이 좀 주전급이 될 것 같고, 백업으로는 뭐 오리기 선수가 공격 쪽에 들어갈 거고, 샤키리 선수, 브루스터 같은 선수들도 워낙 좋은 재능이니까 공격의 유망주로서 또 대기를 좀 하고 있겠죠. 미드필더에도 자원이 좀 많아요. 핸더슨, 파비뉴, 베이날둠 이런 선수들이 주전급으로 뛸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부상 중이지만 돌아온다면 나비 케이타가 또 합류하게 될 거고, 포백 라인은 로버트슨, 반다이크, 마티프, 아널드 이게 쓰게 될 텐데,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조금 고민이 되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가 알리송 이렇게 좀 될 텐데, 자, 이렇게 좀 보면 그 포지션에 한 두 군데 정도가 약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앞쪽 라인 같은 경우 지금 프리시즌 때 좀 합류하는 게 좀 늦어지기도 했고, 주전급들이 일정이 굉장히 많고, 또 클럽 감독의 축구라고 하는 게 개겐 프레싱 굉장히 많이 뛰고 전면 압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공격수들의 어떤 체력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 시즌도 그 안드레아스 콘마이어라고 하는 그 PGO의 역할, 체력 담당했던 그 코치 역할이 리버풀에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공격수의 영입이 올해도 어쨌든 뭐 오리기 같은 백업이 있긴 하지만 마누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력 부담감이 있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할 텐데 약간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체인벌린이 올 시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체인벌린은 만약에 4-3-3을 쓸 때 미드필더 3 위치에 갖다 놔도 되잖아요. 또
위에 3위 위치에 공격 쪽에 갖다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로테이션을 쓴다든지 전술 변화를 쓴다든지 체력이 지쳤을 때 체인벌린이 얼마큼 꾸준하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체인벌린을 올 시즌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진짜 또 고민이 프리시즌 거치면서 더 커진 포지션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좌우 풀백이에요. 사실 좌우 풀백 로버트슨하고 이쪽에 아놀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난 시즌 리버풀의 최고긴 했는데 이쪽에 백업이 없네요. 이게 좀 커졌어요. 심각한. 오른쪽에 클라인을 다시 이제 복귀시켰는데 클라인이 프리시즌 하다가 다쳤잖아요. 크게. 예, 다쳐가지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거의 한 몇 개월? 한 반년 가까이 뭐 굉장히 못 뛸 수 있다. 얘기, 장기 부상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인이 없으면 그러면 아놀드 자리에 백업 그러면 이제 그 조 고메스라고 하는 중앙 수비수 보고 측면 수비수 볼 수 있는 선수를 왔다 갔다 하거나 여기서 백업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전형적인 오른쪽 백업 수비수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죠. 왼쪽도 마찬가지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좋은 선수는 있지만 또 백업이 마땅치가 않아요. 여기가 모레노 선수가 그나마 백업 위치에 내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치에 뛰어야 될 선수가 필요한데 밀러를 여기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밀러가 이제 나이도 자꾸 있는데 그 왼쪽이 자꾸 뛰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 왼쪽 그 풀백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몇몇에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옮겨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리버풀 정도의 팀이라고 한다면 특히 좌우 풀백은 어떻습니까? 이 클럽 감독이 축구라는 게 진짜 체력 소모가 많아가지고 진짜 계속 뛰어야 되는데 뭐 몇 경기 뛰는 거는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봐서는 이 좌우 풀백에 좀 더 보강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클럽 감독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저기 그 선수를 보강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은 그렇게 다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다.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클럽 감독이 얘기한 팀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 이런 데 빼놓고는 어떻게 매 시즌 그렇게 빅네임들을 영입을 하냐. 지금 리버풀이 그동안 보면 한 18개월 동안요. 최근에 알리송, 파비뉴, 나비 케이타, 반다이크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핸더슨이라든지 살라, 피르미누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갱신했기 때문에 돈을 안 쓴 건 아닌 게 계속 이렇게 최근 18개월 동안 돈을 좀 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조금 아끼려고 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상자가 좀 발생됐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풀백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좀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좀 아킬레스건이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이쪽은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선발 라인업까지 봤고 다섯 번째로 일정을 한번 이렇게 살짝을 좀 볼까요? 뭐 전체 일정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건 아니고 리버풀이 지금 얼마 전에 클럽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정을 이렇게 짜놨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빡빡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시즌 초반을 잘 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주전 공격수들의 지금 합류가 덜 된 상태에서 초반에 어떻게 흐름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성적이 좀 좌우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 1패밖에 안 한 팀인데 초반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8월 4일 날 커뮤니티 실드를 맨시티와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경기를 치르는 팀이 바로 리버풀인데요. 그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 그 노리치 경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거 지나고 또 이렇게 주중되면 유럽 슈퍼컵을 첼시와 또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니 커뮤니티 실드 하고 또 그 프리미어리그도 가장 먼저 하라고 그러고 또 주중에 유럽 슈퍼컵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또 그러면 좀 있으면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뭐 들어가고 난리 내지 않겠어요? 초반에 이런 빡빡한 일정이라든지 선수들이 좀 합류하지 않는 것도 일정 변수와 함께 클럽 감독이 조금 머리가 아플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 끝으로 그래서 리버풀 올 시즌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두둥두둥두둥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이건 과감하게 말씀드려야죠. 자, 모든 팀들 다 과감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대신 요거만 하나 좀 이해해 주세요. 뭐 특정 순위를 딱 하나를 얘기하지 않고 한 2개 정도로 얘기할게요. 이래도 되죠? 이 정도로. 자, 왜 웃어? 요 정도는 좀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리버풀이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1, 2위 다툰다고 봅니다. 네. 선수 영입이 조금 적은 건 있지만 최근에 그렇게 18개월 동안 모아서 클럽 감독이 5시즌째가 되는 이번 시즌입니다. 전술적인 완성도가 저는 굉장히 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모든 선수들도 개인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도 거의 최고조로 가고 있잖아요. 반다이크라든지 앞쪽에 있는 공격 라인이라든지 미드필더 라인도 완성도가 높아져 있고 예를 들면 나비 케이타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처음에 왔을 때는 어려웠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탁 모아지잖아요.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역시 이번 시즌도 리버풀은
우승권을 도전할 수 있는 1, 2위를 놓고 싸울 만한 팀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코분들이 안 좋아하시나? 근데 뭐 저는 과감하게 네 1, 2위를 예상합니다. 어쨌든 자 리버풀 네 제가 개막 경기 이거 중계하나? 자 근데 어쨌든 해가지고 열심히 또 중계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팀으로 다가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